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직접 지도를 가지고 명당을 현장과 비교해가면서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지도를 가지고 명당을 찾을 수 있다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옥룡자 유산로과 우리나라의 어떤 풍수지를 대표하시는 이 옥룡자 유산로, 일지승의 또 결록, 그리고 일지승의 결록, 그리고 장인꽃샘의 유산록을 보고 저희가 이 부분을 보고 저희가 지도와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전에 선사들이 써놓은 결록이나 비결록은 예로 든다면 강주에서 강주 허, 사십리 허에 뭐 무슨 명당이 있다. 그런 식으로 찾아간다 그러면 지금 지명과 예전에 어떤 지명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기가 좀 난해하겠지만은 저희 장익고 선생님께서는 이 모든 선사들의 결록을 다 가지고 다니시면서 우리나라의 명당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25,000도에 비유해가지고 25,000도를 가지고 명당을 찾을 수 있도록 유산록이라는 책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결록들이 있고 여러 산도가 있지만은 이 산도들을 지도와 맞춰봤을 때 우리나라의 여러 풍수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이 옥룡자라는 분은 우리 흔히 말하는 도성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옥룡자, 일리승, 그리고 일지승, 그리고 이 장익고 선생님만이 어떤 지도를 가지고 명당을 찾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유산록 일부를 가지고 우리 강주 인근에 있는 명당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공부하셨듯이 지도라는 것은 입체적으로 된 어떤 지형을 평면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요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나마 필요하고요. 그걸 아신다 하고, 그리고 저희가 나경의 어떤 방해나 이런 부분만 조금 숙지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유산록을 가지고 명당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시 본 대룡은 설산에 이르러 석봉화한데 일지 흐르는 곳에 군항지 되어 무동산이 안산되어 천장집이 하였구나. 어느 누가 알소냐. 이렇게 유산록 후권에 나와 있는 한 2줄 정도 나오는 글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힌트라는 거는 이 무동산이 안산이 된다는 것은 안산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묘를 썼을 때 묘의 자양을 보는 묘의 앞면을 보고 있는 산을 안산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산 밑에 있는 왕이 나오는 자리에서 쳐다봤을 때 무동산이 어떤 안산이 돼가지고 묘를 쓸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설산에서 일지 흐르는 곳에 있는 힌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산에서 맥이 하나 뻗어가지고 나타난 곳을 제가 찾아보게 된다 그러면요, 제가 지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공부하셨던 이 본 대룡이라는 것은 이 서흥산에서 산이 와가지고 이 산은 동쪽으로 맥이 와가지고 이렇게 설산을 만드는 겁니다. 설산을 만들고 이 설산에서 바로 밑으로 이렇게 괴일산으로 내려가는 맥입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이 설산 밑에 어떤 군항지가 있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보시면 이 설산이라는 거는 지금 이 부분에 있는 산이 설산을 나타냅니다. 어르신들 보기에는 오른쪽에 있는 산이 설산이고 그 옆에 있는 보이는 산은 괴일산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설산은 통상 보시면 돌로 지금 만들어진 산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경사도 상당히 급하게 보이고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자리에 명당이 있는가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산에는 어떤 왕이 나오는 자리가 나와 있다 해가지고 설산 주변에는 상당히 오래된 묘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호남의 풍수에서 많이 알고 있지만은 설산의 어떤 정상과 밑쪽에 보면 예전에 고묘들이 한 20개에서 30개 이상이 지금 많이 써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우리가 무작정 이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명당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습니까? 새가
공중에 떠가지고 산을 보는 것 같이 저희도 공중에 붕 떠가지고 산을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위성 사진이나 항공 사진보다도 더 정확한 게 지도라고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그다음에 지도를 보시고 이 설산 부분을 보시게 된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설산이 되는 겁니다. 설산에서 일짓, 맥이 하나 뻗어진 곳에 명당이 있다고 나오는데 제가 보셨을 때 명당이라는 것은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판판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묘자리, 그 군왕제 그 자리에 서가지고 보셨다 그러면 그 자리는 통상 저희가 절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묘를 쓰고 절을 하고 소풍 가도 놓을 수 있을 만한 자리가 나온다면 최소 그 주변이 상당히 넓어야 되겠죠. 그 때문에 저희가 이 지도로 보시게 된다면 이 설산에서 평평하고 능선상에 위치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평평한 위치고 이 지도는 25,000 지도이기 때문에 1cm에 250m입니다. 그 때문에 이 지도에서 보시면 한 1cm 가량 정도가 평평한 능선이 나온다는 것은 통상 이 산에 올라가 보면 한 100m 운동장만한 크기의 어떤 큰 평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저희가 설산에 오르지 않고도 이 부분에는 이렇게 설산의 어떤 남쪽 우리가 말하는 나경으로 말하면 정미 방향입니다. 남서쪽의 방향에 보면 편편한 능선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동네에 사시거나 설산을 많이 등산하신 분들은 통상 어르신들이 산에 다닐 때 등산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등산로만 다니다 보니까 어떤 산의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산을 많이 등산을 하셨더라도 이 자리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지도를 보고 나서 그 자리를 정확히 찾아가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자리를 저희가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저희 원생들과 같이 저희가 종합답산으로 다니는 자리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평평한 능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전에 묘를 써졌지만은 관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풀이 좀 나와 있지만은 제가 말한 운동장만한 크기가 나 있고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제 공부하신 대로 명당은 판판하고 밝은 흙이 나온데 우리가 탐침봉으로 탐침을 해보고 제가 이제 공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징후를 봤을 때 명당은 제가 비육처라 그럽니다. 비육처. 이렇게 퉁퉁하다 그럽니다. 능선상에 와가지고 우리가 명당은 뒤에가 결인이라는 거는 제가 모래시계로 비유하면 됩니다. 모래시계 가운데가 짤로 가죠. 짤로 가는 것 같이 산도 이렇게 짤로 가면서 어떤 산에 살기를 많이 벗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짤로 해가지고 배가 부른 것 같이 펀펀한 땅에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명당을 찾는 거고 제가 여러 가지 증후줄 중에서도 초급자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를 탐침을 해가지고 그 자리가 밝은 흙이 나온다 그러면 명당의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도로 보게 되면 설산의 민타에 있는 혈이 이 부분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아실 수가 있다는 거고 이 부분은 이 설산에서 쳐다보면 이 무등산이 그 남서쪽에서 무등산이 딱 보입니다. 그럴 때 저희가 자양, 묘의 자양이나 집을 쓴다 어떤 자양이 무등산을 보고 쓸 수 있게 딱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저희가 지도를 보고 명당을 찾을 할 때는 지도를 보고 정확히 그 자리가 오차도 없이 그 자리를 찍는 것보다는 그 많은 가지들 중에서 설산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가지들 중에서 어떤 가지가 명당에 맺히는가 그 부분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고 나서 대략적인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그 자리를 제가 25,000도보다 좀 더 세밀한 5,000 지도를 가지고 정확한 자리를 찾는다던가 아니면 제가 직접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일대를 찾아가서 좀 더 세밀하게 그 자리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찾은다 그러면 설산에 있다는 군왕지지도 저희가 한번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근방까지도 충분히 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